자, 2번. 1월 오악도 또는 오봉도라 그러기도 해요. 소주 인체 이렇게 해서 그림이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평지가 있다. 이거는 그 귀장 내경 시간에 일부 설명이 됐는데요. 뭐 들은 분들은 한 번 더 들었어요. 여기에서 솟은 것이 있다. 솟은 것을 뭐라 그래요? 산이라. 그러면은 솟구쳤다는 소리는 솟아서 그 형태를 유지한다는 소리는 기력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기력이 없으면 뭐예요? 무너지죠. 사람도 기운이 없으면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산에서 기력을 누가 쓰느냐 하면은 여기에 흙이 있고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파이가 있다. 암석이 있다 할 때 어떤 것이 솟구침을 지탱하고 있는 주체가 되겠어요? 네? 바위죠. 바위가 뭐예요? 키예요. 그러면은 흙은 뭐냐? 이것은 음혈입니다. 역시 인체와 같이 기혈, 음양으로 보면 양기다. 이것을 인체로 비유한다면은 흙은 뭐와 같고? 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바위는 뭐와 같고? 예? 뼈에 해당돼요. 그러면 이 팔에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살이 있어서 힘을 쓰는 거예요? 뼈가 있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살은 찢어져도 힘을 써요. 왔다 갔다. 근데 뼈는 부러지면은 손을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과 기는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뼈로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수분, 음과 혈, 피는 어디로 돌아다녀요? 살로 돌아다니죠? 음혈,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바위가 없이 흙으로만 이렇게 된 산이다 그러면은 딱딱한 산이에요? 양기가 센 산이에요? 부드러운 산이에요? 부드러운 산이죠. 그런데 높은 산은 될 수 없죠. 높은 산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위에 바위가 차고 올라서 기력을 보존해 줘야죠. 왜 그런가 하면 위에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비가 내려오니까 깎여버린다. 깎여버린다는 소리는 비의 기운하고의 상대성을 이루지 못한다는 소리죠. 기가 약해서 진다는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산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을 뭐라고 하나 하면은 산 위에 언덕을 하나 져서 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설악산, 관악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뒷산 말고요. 뒷동산 말고 좀 큰 산을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 악이 높은 산이 인체에도 있느냐. 튀어나온 것이 다 악이에요. 이렇게 이마가 나오고 코가 나오고 이것을 이제 오행이 음양 오행이에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좌우해서 오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자연과 같다. 자, 그러면은 산이 있으면은 악이 있으면은 산악이 있으면은 반드시 골짜기가 생깁니까? 평지만 있으면 골짜기가 없죠. 그런데 산이 몇 개인가 하면은 5개라고 한다면은 중앙을 대표산으로 하고요. 골짜기 몇 개 생겨요? 4개 생기죠. 이것이 골짜기는 뭐가 고여든다? 솟은 것은 양기라면은 들어간 곳은 뭐예요? 음혈이. 여기는 물이 흘러요? 물이 흘러요. 여기도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고 이것을 물이 고여있고 흘러가는 도랑이라 그래서 독이라고 합니다. 물도랑독 몇 독? 4독. 해서 가장 기본이 오악 뭐예요? 4독. 사상의 변화. 이렇게도 엮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이 있으면은
그 물을 먹고 음이 있으면은 형체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물을 먹고 자라는 것이 뭐예요? 초목이죠. 초목이 생긴다. 자연에서. 여기도 초목이 생깁니다. 여기도 초목이 생깁니다. 여기도 초목이 생깁니다. 근데 어딘가 봤더니 나무가 다 말라서 넘어져 말라 죽었다. 습한 게 죽음을 의미해요. 초목은 건조한 게 죽음을 의미해요. 건조한 게 죽음을 의미하니까 건조해서 초목이 없다 그러면은 뭐가 없다는 소리예요? 엄혈이 없다, 물이 없다 이런 소리죠. 그 도랑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인체 전체로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자연이 소우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우주로 들어오는 거니까 얼굴에서 일단 본다면은 중앙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중악이라 합니다. 남쪽에 있는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밑에가 오행이 뭐예요? 수 위에가 오행이 화 그 다음에 수성하는 과정을 목 화강하는 과정을 검 이렇게 합니다. 자, 간간 이것을 이제 관상에서도 진술충이라 그래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중앙 이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토 천창지고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중간에 있는 이름이 별도로 있어요. 지금부터 그 이름 말하기보다는 그냥 중간에 있으니까 무슨 악? 토악? 중악. 그게 누구예요? 코죠. 코의 용어는 자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놈이 콧대가 높아서 자존심이 높다는 자기의 존재감. 그러면은 콧대가 납작해졌다 뭐예요? 자기의 존재가 그냥 눌렸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그냥 성령을 해서 콧대를 올렸어요. 근데 아주 잘 됐어요. 자존심이 떨어져요. 자존심이 상당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근데 관상에서도 다른 학문도 동양은 마찬가지지만은 관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중용입니다. 중합니다. 평이. 만약에 코가 높은데 콧대만 높은데 옆이 없다 이러면 바람 부는 거 다 맞아야죠. 자존심 너무 높이 나와버리면은 세상의 모든 그 견제가 다 자기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적당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체는 이거예요. 하여튼 자기가 가꾸고 있는 좀 편법의 해석이지만은 밭 그것을 맞잡고 있다. 내가 내 것으로 들고 갖고 있는 그런 밭. 이게 이제 코를 이제 옛날에는 대표적인 재산이 뭡니까? 밭이죠. 논밭이죠. 그래서 이제 코를 나중에 재백궁이라 그래요. 재산.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중악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양쪽 광골이 있겠죠. 광대뼈. 광대, 권골이라 합니다. 광대뼈, 권. 때로는 뭐 조금 관으로 읽기도 하고요. 광골. 광대뼈. 뒤에 용어가 제대로 나오니까 여기서는 그 다음 뭐 있어요? 이마, 나막. 화니까 이마. 이마, 광대뼈, 코. 그 다음 뭐예요? 턱. 그 그림하고 조금 편차가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세요. 의미만 전달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자 이마가 툭 튀어나왔다 그러면 무슨 기운이 강하다예요? 양기니까 화기가 강하다죠. 턱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수기가 강하다가 이미 나오죠. 근데 이마가 튀어나오는데 살은 하나도 없고 피골이 상접하면서 뼈만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엄혈의 부드러움은 없고 뭐만 세단 소리예요. 양기만
아주 나쁜 표현, 깡만 있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봤는데 뼈는 보이지 않고 그냥 살로만 덮여 있다 그러면은 양기가 센 사람이에요? 온멸이 센 사람이에요? 온멸이 세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겠죠. 부드럽다. 그 부드러운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결론 낼 수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뭐가 좋은 거예요? 동양에서는 적당. 적당이 뭐예요? 중하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물이 있느냐? 있죠.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죠. 그 다음에 턱하고 중간 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기 좀 옆으로 펼쳐놔서 그런데 콧물이 있죠. 침이 있지, 침. 콧물이 있죠. 그 다음에 쑥 들어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귀 속에 물이 있어요. 이 귓물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귀는 오행의 수요. 그 물을 음을 뭐라 그래요? 수, 골수라. 뇌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물은 초목을 먹여 살리는데 눈물이 먹여 살리는 초목이 뭐예요? 눈썹이에요. 그러면은 의학적으로 연결한다면은 이 눈물은 간음에 들어가고 간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신음도 함께 하고. 그건 뒤에 가서 상세히 해드릴게요. 저 사람 왜 눈썹이 없을까? 저 물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죠. 눈썹이 왜 저렇게 짙을까? 음이 과한 사람이다. 양기가 부족하고. 이런 식의 해석이 충분히 나오고. 그러면은 삶 속에서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가족 간에 또는 상대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향력으로 저것이 작동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 지금 관상학들이다. 눈물을 먹고 사는 게 눈썹이고, 그 다음에 섭이에요. 섭. 자, 그 다음에 골수를 먹고 사는 게 뭐예요? 머리카락이죠. 수중의 수니까 이 초목이 아주 많습니다. 머리카락. 그럼 머리카락이 무성한 사람하고 머리카락이 몇 개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도 기혈음량의 차이가 생긴다. 그 다음에 침을 먹고 사는 초목이 뭐예요? 턱수염. 턱수염은 수락이고 콧수염은 자락이고 머리카락은 발이락이고 하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콧물을 먹고 사는 것이 콧수염이다. 이것이 지금 자연하고 지금 빗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물은 상호 유통을 해서 흘러다닙니다. 흘러다녀가지고 이 흘러다니는 것을 인체에서는 이게 밖에서는 하천이 되겠죠. 하나천이 되는데 이 하천이 인체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혈관. 동양에서는 혈맥이 되겠다. 그러므로서 이것이 주위의 토양을 적절히 영향을 주고 수습을 공급해가지고 여기에 논도 밭도 새로운 생산품이 나온다. 논밭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생산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인체에서는 뭐다? 기육이다. 토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왜 저 사람은 말랐을까? 기육이 약하다. 기육이 약한 것은 곧 음혈이 약하다. 이런 식의 의미하고 연결되고, 그럼 부드럽지 못하다. 딱딱해진다. 양기가 세진다. 건조해진다. 그럼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말이 건조하게 나오고 말이 거칠게 나오죠. 말이 세지고 부드러워지지 않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는 퉁퉁하신 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부드러움이 오히려 마른 분보다 부드러움이 강합니다. 그리고 허리 돌리는 것도 보면 왜 의외로 뚱뚱한 분들이 잘 돌리죠. 뭐가 있어서 그래요? 음혈에 부드러움이 있어요. 양기의 강단보다도.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하늘에. 예? 해가 있어요. 태양이 있다. 그 다음에 밤에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었어요? 달이 있었어요. 달을 태음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일과 뭐예요? 월이 있었어요. 이 1월에 해당되는 안면의 연결성을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눈이죠. 눈을 감으면 천지만상이 안 보인다. 그 눈을 감은 것은 하늘의 해와 달을 없앤 것과 같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해는 어느 쪽이냐 하면은 동양의 기본 방향이 좌양 우엄, 남좌여우 이렇게 해서 기본이 좌, 안, 우, 안 이렇게 해서 동양적 내용이겠지만은 시력이 왼쪽이 좀 좋은 것이 오른쪽보다 좋은 것이 우선이에요. 왼쪽이 힘이 좀 강한 것이 우선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학에서는 좌혈 우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혈 바란스를 맞췄습니다. 균형을 맞췄는다. 자, 이러한 1월도 어느 날은 구름에 의해서 가릴 수가 있다. 이 구름이 지나가 버리면 해도 가린다. 거기에다가 비도 올 수 있다. 어두워진다. 그럼 이 구름에 해당되는 게 근심인데 이 근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얼굴색이죠. 안색이다. 그 다음에 눈썹입니다. 울 때 보면 눈썹이 최대한 눈하고 가까이져 가지고 눈을 감게 만듭니다. 그리고 쥐어짜 가지고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죠. 비가 상응하는 것이 눈물이죠. 항상 눈에 안습이라고 그러죠. 안개가 낀 듯이. 자, 아주 감성적인 사람 같고 우수에 차 있는 눈. 관상에서는 제일 안 좋은 눈입니다. 근데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감성적인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눈이 필요할 수도 있죠. 옛날에는 안 좋다로 결론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정에 호소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감성적인 연속극에서 하나의 파트를 맡는다든지 이러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눈 땡그랗게 해서 기운만 세게 하는 건 장군의 상황이죠. 그 장군의 상황에서는 적군이 척언해가지고 그냥 베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온다. 그거는 좀 맞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상이 좋다가 없어요. 어느 상이든 그 상에 다시 말해 적성에 맞게 들어간다면은 다 자기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보편성의 기준은 우리가 잡고 나가야 되겠다. 여기에 때로는 천둥번개가 친다. 천둥번개가 친다. 이 천둥번개가 우르릉 쾅쾅 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이다. 성음이죠. 소리를 그냥 지르기도 하고 조용히 하기도 고롱고롱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변화한다 말이에요. 이러한 길을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 뭐냐 하면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인체의 마음의 바람이 뭐냐? 이 가슴에 바람이 들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요동을 치고 이래고 저러고 바뀔 수가 있다면. 그래서 하늘에 바람이 있다면 인체에는 기색의 변화가 있다. 기색의 변화가 있다. 곧 이 기색은 기분의 변화를 나타내고 성정의 변화를 나타내고 마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총체적으로 간략하게 자연과 인체를 비교해 봤는데요. 봐서 내면을 또 파악한다. 이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저 경복궁 건정전에 가면은 임금님이 앉아있는 뒤에 보면은 뭐 있어요? 1월 오봉도, 오악도. 이게 뭐예요? 음양, 오행. 음양, 오행이죠. 동양의 모든 학문은 끝까지 음양, 오행을 더 세분화한다면은 목 중에 목, 목 중에 화, 목 중에 토, 목 중에 금 하듯이 세분화 시켜야 되겠지만은 오행을 벗어나서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행의 이치에 넣어서 그것이 근본 이치가 되고 그것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책이 처음에만 오행 적어놓고 상생상극하고 뒤로 가면 오행 적용을 안 하고 그냥 따로 해석이 들어가요. 그건 잘못됐다. 한번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지유산악이요. 땅에는 산과 악이 있고 악자는 뭐 요악자 쓸 수도 있고 그 다른 악자도 있어요. 인유 형융이요. 사람에 있어서는 형태의 소선 부분이 있다. 이 소선 부분은 양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악해서 이마, 액, 남악이요, 코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중국의 그 산을 이름 붙여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 학문이 대륙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는 지금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지유하해요. 이렇게 해서 하천이요, 하해요. 땅에는 물이 고여있고 흘러가는 곳이 있다. 그것이 사람에는 사독이 있다. 그리고 혈맥이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죠. 지유 초목이요. 땅에는 초목이 있죠. 풀과 나무가 있듯이 사람에는 채모가 있고 또 머리카락이 있고 그 다음에 곳곳에 트럭들이 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수, 그 밑에요. 이수, 골수, 생, 빈발이요. 이렇게 해놨는데 귀 속에 있는 머릿속에 신이 주관하는 물인 골수는 머리카락을 빈, 요 귀민머리 빈자예요. 요거. 그리고 머리카락 발자예요. 이 신수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처가 이 머리 전체에서 이 부분입니다. 귀 앞에 있는 부분이. 그래서 여기가 하얗게 백발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신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그 근본적 고갈을 보내주는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혈자리로 곡빈이라 그러는 혈이 있듯이 이 자리입니다. 여위는 당연히 물이 고이면 밑에서 고이니까 빠지기는 위에서부터 빠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근본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목수, 눈의 물이라 그러는 것은 루액이요, 눈물이요. 이것은 눈썹을 기르러 자라게 한다. 해서 생미 해놨죠. 구수, 입의 물은 타액이요, 침이요. 생수요, 수염을 생성시킨다. 근데 수염이 몇 개 없다 그러면 입에 물이 부족하다. 입에 물이 부족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입은 구수는 비가 담당한다. 그럼 비의 습이 부족하다. 비의 습이 부족하면은 비주 기욱하니까 살이 찌겠는가 안 찌겠는가? 살은 별로 안 찌겠다. 뭐 이런 식의 상호 연관성이 다 형성되고 공부하다 보니 이게 의학인지 삶인지 뭐 명리인지 뭐 구분이 좀 동양은 그래서 통합체입니다. 비수체액이요. 코에 있는 물을 체액이라고 해요. 콧물 체자예요. 이것은 생자한다. 콧수염 자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코 밑에 보니까 물이 내려가는 도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도랑이 있어.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은 물이 내려가는 도랑이다. 수구라 한단 말이에요. 여기 혈자리 이름이 맹수구예요. 그래서 여기 물이 내려가면은 트럭이 여기서 토양 있는 곳에 트럭이 나겠지만은 아주 음혈이 좋으면은 여기도 트럭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음혈이 강한 분들은 요 중간 골에 트럭이 나야 돼. 근데 여기에 트럭이 안 나면은 음혈이 부족합니다. 저는 없네요.
이 관상이 제일 무서운 것이 강의하면서 제 얼굴이 자꾸 나오니까 뭐 할 수 없습니다. 뭐 잘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얼굴이. 이니 기색이 청흑으로 청흑이다. 근본이죠. 그럼 현실은 무슨 색이에요? 현실다운 색이 뭐예요? 홍이나 적이나 황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수렴, 정리, 경고, 하강해서 현실을 죽여나가는 색이 무슨 색이에요? 백이죠. 그래서 관상에서 백색은 좋은 색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백색도 명륜, 그 다음에 뭐 흑색도 명륜 이러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나는데 흑백은 안 좋고 청도 이제 이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냐 아니면은 흑하고 합쳐버리면은 휴식 저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부위가 청흑색이 돈다 그러면은 지금 현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막혀버린 겁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 막혔던 것이 막힌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힌 것이 더 막힐 것인가 풀어질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송사 중인데 이것이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병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나았겠습니까? 이런 것이 풀릴 것인가 더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동양의 책은 뭐 당연히 뭐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온 책이니까 황색을 주체로 했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상을 봐야 할 사람이 흑인도 있죠. 백인도 있고 청인은 뭐 그렇지만은 어쨌든 각 그 민족마다의 그 혈색이 안색이 피부색이 좀 다르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봐야 하는 안목이 좀 다시 열려야 되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을 이렇게 보고 홍황이 아니니까 흉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는 여기 없어요. 흑은 무조건 거의 흉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동양 고전은 뭐 그 아프리카 분을 못 보고 썼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2000년, 30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동양으로 왔다. 그러면 살기가 좀 힘들겠죠. 뭐 그럼 뭐 밑으로 좀 지배층으로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흉으로 해석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뭐 자유로운 시대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 해석도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4번이 지유토석이니 땅에는 흙과 돌이 있으니 인유 기골이요. 흙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살이고, 살기자고, 돌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뼈죠. 그래서 연결성을 줄 수 있고요. 5번 지유하천이요. 땅에는 흘러가는 물이 있고 냇가가 있고 도랑이 있고 말이죠. 인유 혈맥이 있다. 혈관이 있다. 혈맥은 동양의학적 용어입니다. 6번 천유일월이요.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어서 해와 달이 있어서 천지만상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인간에서는 양쪽 눈이 있어서 천지만상의 상이라 그러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상 말고 마음을 보는 데는 눈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나 감으나 마음은 보이게 돼 있어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형상으로는. 그래서 차라리 마음을 보는 데는, 깊은 것을 보는 데는, 근본을 보는 데는 눈을 감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깊이 생각할 때, 뭘 할 때는 눈을 감아요. 좀 가만히 있거라 하고 눈을 감고 이제 심상을 읽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 있음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이 기의 감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리의 이치의 깨침이라든지 이것이 맹인들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상에 매이지 않으니까. 그 상이 이제 그 반야신경에도 색성향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그 말초 부분에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매여서 깊이 파고들지 못하는 오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파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눈만 보고 눈에서 보면 안 되고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7번 천유 운무하니 하늘에는 구름과 안개가 있으니 사람에는 양쪽 눈썹이 있고 표정이 있다. 이렇게 되네요. 표정이 흐린 표정도 있고 밝은 표정도 있고 이렇죠. 그 해와 달을 직접적으로 근접해서 열도 내지는 밝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 눈썹이에요. 그래서 이 눈썹을 자연에서는 구름과 안개로 지금 빗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눈썹이 짙으면 좋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관상에서는 균형을 넘어선 과도병이요 불급도병이라 그랬어요. 균형을 넘어선 눈썹의 과한 흑색은 근심입니다. 좋지 않아요. 뒤에 가서 눈썹 할 때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8번 천유풍운이요. 하늘에는 바람이 있고 구름이 있으니 사람에는 그 안색이 있고 표정이 있고 해서 변화를 나타냅니다. 하늘에는 우레와 번개, 땅에는 지진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그로 소리로 표현하는 음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늘에는 사시가 나타나 있고 사시 그려버리면은 이제 동양에 또 국한되죠. 아프리카는 사시도 없고 대신 저 열대지방은 뭐가 있어요? 건기우기가 있죠. 그래서 거기도 형태만 좀 다를 뿐 기운의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까? 그래서 상황에서 인체에는 손발이 있어서 사지 활동 또는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연결성을 지울 수 있다. 이것이 자연과 인체에 상응되는 하나의 동양에서 말하는 소우주라는 의미의 아주 기초적인 적용입니다. 대우주로 들어가면은 천문이 인체로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건 너무 지금 천문 공부를 안 한 입장에서 적용하는 것은 너무 범위를 넓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기본을 깔고 보겠습니다.